잠깐만요. 이건 꼭 얘기합시다.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가 있는 어떤 지출 요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상은 분명히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가용 예산을 논하기에 앞서서 그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 실링제 제도를 도입한 거는 진짜 부천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부천시가 재정위기를 해소하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심지어 30년 뒤까지 내다보는 정책을 마련하고 할 것이냐를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네. 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부천시 재정의 그런 체제 개선이 조금 시급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의 채무, 즉 그 빚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과거 이제 부천시가 그 2019년도 그 보니까 부채 제로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 공시 자료나 앞서 말씀드린 중기 재정, 지방 재정 계획을 보면 현재 부천시의 채무 규모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많이 늘었죠. 네네. 반면에 그 선거철만 되면, 요즘에 이제 지방선거철이긴 한데, 선거철만 되면 수천억을 넘나드는 그런 장밋빛 공약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채무 얘기가 말 그대로 사실 우리 네. 후배님하고 제가 이런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걸 알고 나서부터 개인적으로 좀 놀라기도 했고 걱정도 되고 그런 걸 주변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네. 관심이 이제 모인 건데, 일단 뭐 숫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25년도 말 기준으로는 네. 부천시가 3,300억의 채무가 있어요. 네. 예산이 2조 한 5, 6천 왔다 갔다 네, 하는데 3,300억의 채무가 있고, 그럼 그 채무가 언제 상환돼야 되느냐라는 것도 부천시가 공시를 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26년, 7년, 8년, 2029년 이후로 해서 이렇게 좀 기재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주민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가 채무 기준으로 38만 천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24년도 기준이야, 그거. 25년도는 채무가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늘었을 거고. 다른 얘기지만 이제 채무나 부채 같은 듯 하지만 또 행정에서는 약간 시선이 달라요. 좀 다른. 예, 채무는 말 그대로 지방채라든가 네네. 뭐 일시차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부채는 이제 채무 플러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일정한 항목들이 더 추가가 돼요. 그걸로 따지니까 24년도는 46만 원. 1인당 부채가 46만 천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24년도가 38만 천 원. 4년도가 38만 천 원인데 같은 시점으로 기준했을 때 네. 채무는 1인당 채무는 38만 천 원, 네. 1인당 부채는 46만 천 원인가 그래요. 그래요. 그쯤 네네. 돼요. 근데 그 돈을 진짜 시민들이 갚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나지.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어떤 맥락인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1인당 채무가 높고 도시의 부채가 높고, 자, 근데 이제 행정기관에서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산 대 채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 예산 중에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네. 그걸 기준으로 행안부 등에서 총량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발행하는 지방채, 새로 빌려오는 돈의 규모를 네. 결정할 때 예산세에서 산출되는 비율 안쪽에 관리가 돼주면 문제 없다라고 하고, 네. 기채, 소위 네. 지방채를 빌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 있다라고 강변을 할 텐데, 그 데이터를 꼭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세입 구조가 탄탄한 데 같으면 얼마든지, 또 빚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잖아요. 빚을 내서 뭔가 투자를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는 더 할 수 있어요. 적절한 부채 수준의 관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세입 기반이 탄탄하면 갚을 돈에 대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 네.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만 잘 공개되고 하면 되는데, 부천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 자립도 네. 자주도가 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크게 세입이 확충될 만한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저 빚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게 현재로서 문제인 거고,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3,300억이고 심지어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 800억, 2025년 660억, 네. 올해 또 400억. 3년 동안 1,800억이 늘어요. 물론 그 채무 1,800
중에 일부는 차환이라고 이제 채무를 갚기 위해서 빌려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 1,800이 빌려와서 다 뭐 빚도 안 갚고 쓴다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1,800억이 늘어서 그 돈을 가지고 빚도 갚고 모자란 돈에 채웠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가능성이 없고, 지금 부천시가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동 영상문화단지, 상동 특별계획구역 네네. 그거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조기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매각이 돼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네.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작금의 채무들을 정리해서 네. 채무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 근데 부채 제로, 채무 제로 선언을 했던 게 제가 부천시에 근무할 때예요. 당시 김만수 부천시장이 그 선언을 했어요. 네. 부천시는 빚이 없는 도시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지되다가 아까 데이터를 얘기했지만 2019년까지는 네. 없었는데 20년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간 이후에 급격하게 빚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청 옆에 아파트 크게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거기가 원래 문예회관 부지, 호텔 부지라 그래서 네. 부천에 남아있는 소위 노른자 땅이었어요. 그럼 용도가 좀 달랐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만들어진 아트센터, 문예회관, 지금 명칭을 아트센터라고 얘기하는 네네. 건데 문예회관을 짓고 네. 호텔 부지, 호텔이 들어오는 부지였던 용도가 그렇게 지적이 돼 있던 땅인데 그 땅을 팔아서 그 이후에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한백산 추모공원, 부천 네. 시민들이 사용하는 장사시설, 네. 그걸 공동화장장이기 때문에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우리 당연히 부담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거 충당하고 부천 지역의 역곡 등 체육공원, 뭐 네. 이런데 공원, 체육센터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거 건립비용 쓰고 그 다음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비사업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천시에. 네네. 한 10여 년 됐죠 벌써. 뉴태원 바람이 불면서 워낙 단독주택이라든가 도시가 노후화돼 가니까 네.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해서 네. 구역이 설정이 돼서 동시에 막 그건 아주 오래전 꽤 된 얘기예요. 그게 시작이 된 거는. 근데 그게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하락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시민의 효율이 높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취소 단계로 들어가 정리 단계로 그 과정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게 정비 사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하니까 이 시민들, 주민들, 이해관계자들 입장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뭔가 재산가치 상승도 꿈꾸고 주거 환경의 개선도 기대했던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그렇게 하면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네. 외부에서 투기했던 분들 빼고는. 근데 여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다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정비 사업이나 뉴타운 네. 이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되면서 거기서 발생한 비용들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리 살림살이가 아주 뭐 여유 있지 않은 분들이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네. 행정 공공기능으로 그거 일부를 보전하겠다 이런 정책 의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 정비사업 보조에 대한 예산이 필요했어요. 네. 그것도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그때 경기도 예산 일부,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그게 이제 소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금 시청 옆에 아파트 땅을 팔아서 네. 거기에 재원도 충당이 됐단 말이에요. 아, 제가 이 얘기를 네네. 상론하는 거는 땅을 팔아서 공유재산을 팔아서 얻어진 자금을 가지고 도시 인프라의 개선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편익 제고라든가 민원의 해소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크게 굵직굵직하게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네. 다 썼어 이제 그게. 다 썼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다 용처에 따라서 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가 그렇게 해결이 됐고 뭐 해소가 됐고 변화가 있었고 지금 남아있는 땅이 상동 영상문화단지야. 네. 저거를 또 이제 팔아서 기존의 채무가 폭증을 한 이유는 다 합리적 이유가 있겠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시선도 있지만 근데 거기서 발생한 채무를 그걸로 끄겠다. 네. 상환하겠다. 그러면 그건 좋은데 네. 그러면 당장 앞으로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발생한 도시 인프라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돈으로 해나갈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다시 그걸 정리해가지고 부채는 없어질지 채무는 없어질지 몰라도 네. 새롭게 노후화돼가는 도시시설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또 도시 환경의 개선이라든가 민원들은 많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들은 많으시단 말이야 시민들. 내가 세금을 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충당할 만한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있느냐. 시장 임기가 올해 당선이 되면 이제 2030년까지 갈 텐데. 네. 그 3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2040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네. 그럼 부천시가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세입이 막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확정적인 우리가 어떤 기대는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런 문제를 당면해서 지금 뭐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시장들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부천시장에 나서는 분들이 여러 장밋빛 공약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의미 있는 얘기들도 많고 귀담아 들을 만한 어떤 공약도 있어 보여요. 네. 보이는데 그분들이 과연 네. 무슨 돈으로 하는지는 고민하고 있는 거냐. 당장 세력을 넓히고 인기를 얻기 위한 어떤 방향으로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그런 일을 다 해결하려면 당장 네. 딱 상동 영상문화단지 팔고 나면 네. 더 이상 매각할 땅도 없고 부천은 세입이 크게 들 일도 없고 그렇다고 세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거냐. 네. 그거에 대한 건 도대체 이번 선거든 네. 그 다음 선거든 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대안까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돈을 조달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말로 뭐 그냥 뭐 세출 구조를 개선하고 지출을 그 얘기는 누군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 얘기는. 디테일을 들어가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네. 그 현실에 기반한 정책 대안은 갖고 있는 건지 해결책은 갖고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을 검증은 하고 있는 건지 공천을 하면서 투표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건 바라보고 있는 건지 도시가 여유가 있으면 부러운 도시들 인근에 있는 도시들 화성이든 성남이든 네. 그런 데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넘치는 돈을 적절히 쓰는 거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돈도 없는데 돈 쓰겠다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부천시 재정이 위기가 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에는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도 계시고 뭐 제가 알진 못해도 그분의 어떤 성정이나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들었던 진짜 좋은 분들이 다 우리 부천의 정치를 이끌어 왔어요, 행정을. 근데 그분들이 선거 나올 때마다 공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광역동 체제 다시 일반동으로 바꾸고 네. 부천 과학고 유치 네. 등등등 뭐 앞단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공약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제기한 거고 그거 공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호응에 의해서 당선이 된 거고 당선이 됐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네. 지켜야죠. 그리고 또 그 공약이 뭐 아주 허무맹랑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돈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뭔가 시설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지금 결국 부천시는 돈이 없는 도시로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어떤 공약에 대한 어떤 제시라든가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행 과정에 동시에 네. 이 돈의 흐름에 대한 평가도 같이 판단 이런 것도 같이 그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서 좀 하자.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정말 우리 똑같이 45년 부천 네. 사람이잖아.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 제가 시청에 있으면서도 뭐 그런 문제의식을 그때부터 조금 가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뭐 과감하게 얘기할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유로운 민간인 신분이니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말씀 중에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네. 소사동이거든요. 네, 네, 소사구. 네. 그러니까 괴한 소사 이쪽에서 살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뉴타운 사업, 그다음에 이제 원도심 재생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네, 이야기들이 네, 네. 되게 오래전에 오래됐지. 나왔던 얘기인데 2000년대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좀 저희들은 그냥 생각하기에 오래 걸린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게 중간에 어떠한 그런 뭐 다시 없어졌다가 그로 인해서 또 매몰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지금 다시 또 한다는 그런 거죠.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또 한다는 거지. 그럼 이때 설계나 추진 과정에서 소모될 수밖에 없었던 예산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잘 설계를 했더라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을 잘 세웠더라면 사실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는데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로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과 여러 이제 비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이따가 이제 저희가 뭐 지방 세입 또는 세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회계사님의 어떠한 전문적인 식견들을 제가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